제가 그 한미 정상회담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까지는 뭐 가지 않더라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당이 현수막에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걸 봤는데 역대급 성과를 거뒀습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보면 지금 거의 낙제점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그나마 외교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은 점수, 제일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다른 과목보다 잘 봤다고 우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미국 조야나 다른 국제사회에서도 평가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좋아요. 이렇게 봅시다. 핵 공유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핵 억제는 핵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핵 공유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이제 미 국무성이 그건 핵 공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까? 그 발언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핵 공유처럼 느낄 수 있게 핵 억제를 긴밀히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이게 핵 공유냐라고 물어보니까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답변한 서로 다른 뉘앙스의 얘기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핵 협의 그룹을 만들었다. 이거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나토의 핵 전략 그룹보다 더 이 수준 높은 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사실입니까? 저는 그렇게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핵 보유국가 간의 전략 협의를 하는 것과 핵 보유국과 보유하지 않은 나라 사이에 협의를 하는 것이 같은 수준도 넘어서 더 긴밀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토의 경우도 핵 기획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 30여 개국 중에서 핵 보유국은 영국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는 아니고요. 프랑스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핵 전략 그룹보다 핵 협의 그룹이 한 단계 낮은 이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부만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음, 미국의 우리 기업들이 1,000억 불 이상의 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59억 불 투자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주장했죠. 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지자체가 해놓은 거, 재탕 삼탕한 이런 것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59억이라고 발표했는데 그걸 다 인정해도 1,000억 대 59억은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근데 그 1,000억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겁니다. 즉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투자액이고요. 반드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금액은 59억을 아닙니다. 홍보할 만한 계제가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59억은 저희가 매년 미국으로부터 유치하는 대한 투자의 금액을 보면 1년에 한 40몇 불에서 한 70억 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59억 불은 사실상 거의 1년에 유치하는 투자 금액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하던 거 그냥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정상 외교의 성과라고 내세우는 것 자체가 우습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으로 넘어가 볼까요? 과거사 사과에 진전된 이 표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슴 아프다.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게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조금 아직 부족한 면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한일 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던 상태에 비교해 보면 진전되지 않았던 있었다고 봅니다. 2015년 아베 담화와 비교해도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1990년 아키히토 일왕이 통서개념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것이 이제 정말 마음 아플 정도로 애석하다 이런 의미죠. 아베 총리는 2015년에 담화를 발표하면서 통서개념과 함께 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회오가 무슨 뜻입니까?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이죠. 예? 예. 그냥 가슴 아프다. 제3자죠. 무슨 이 제3자 시점의 발언을 듣고 이것이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요. 이것은 뭐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안보 산문서를 작년 말에 일본이 개정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안보 문서에 기재했어요. 독도 영유권이 그 이전까지는 이 상호 국권의 문제고 상호 국내에서 이 한일 양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교적으로 거론되던 이야기지 안보와 관련해서 영유권 주장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안보 문서에 처음 들어간 거죠. 제 기억에는 외교 청서나 외교 청서에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도를 우리 한일 간에 일본이 한국과 안보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안보 문서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건 군사 활동이나 또는 군사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보 협력이 이 일본의 진심입니까? 아니면 독도를 둘러싼 분쟁을 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이 일본의 진심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법, 역사적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저희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런 기조하에서 일본 측에 우리 정부가 그 있습니다. 입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안보 협력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자신의 안보 문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보 협력에 앞서서 마땅히 재개정을 요구했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 왜 정부는 그런 것 하나 못하면서 성과가 있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저희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분명한 저희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주장은 하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저희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키다리 아저씨 노릇할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GDP 규모도 크고 국제적 영향력도 크고 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우리가 퍼주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키다리 아저씨처럼 정말 좋은 일 하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평가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외교를 글로벌 호갱 외교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외교부가 이걸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미 정상회담 형식에 놓고 보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걸 아름다운 3단 콤보 웨딩 케이크 같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속이 텅 비었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한일 정상회담도 셔틀 외교 복원한 거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셔틀 외교를 복원한 만큼 한일 정상 간의 회담 사이에서 성과가 있었느냐? 윤호중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